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후보 지키기에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딸 관련 의혹 등 쟁점들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1차 해명을 한 조 후보자. 과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과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런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지 28일 만에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잠시 전 8시 7분쯤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대기실에서 현재 대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관장님, 네. 글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쭉 보시면서 어떤 느낌 좀 드셨는지 먼저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야가 청문회 시행 일자 처음에 한국당이 3일을 주장했다가 이제 어렵게 이틀로 합의를 봤고요. 이제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갖고 여야가 공방을 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되는 위기까지 갔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청문회가 오늘 개최가 됩니다. 일단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사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는데 예. 그 부분은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많은 의혹 공세를 28일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론을 보면 한국당이 결정적으로 조국 후보에게 결정타를 던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한 방은 없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오늘 청문회에서 한국당이 규칙해놓은 그 결정적 한 방이라는 걸 선보일지 그게 일단 관건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거 없이 과거에 했던 의혹 제기를 되풀이만 한다면 그것도 한국당엔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물론 기자간담회를 거쳐서 일정 정도 설명을 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국민적 의구심이 다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예.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9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이틀 동안 걸쳐서 하기로 했던 청문회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열리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간담회 또 한국당은 반박 간담회 국민들이 보기엔 처음으로 보는 그런 모습도 지켜보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청문회가 열리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많이 기다렸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부인과 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장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박기태 법무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에 딸의 특혜 입학 때문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예를 들면 그 산자부 장관, 그 당시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라고 있었던 이재원 씨 부인이 창신동에 있는 벌집, 빈민가의 집에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가지고 그 사퇴하게 됐거든요. 그런 거로 비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피의자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오늘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도 시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최 총장하고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했다. 하지만 자기가 거짓말을 종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어떻든 그 최 총장은 후보자 본인하고 통화를 했고 후보자 본인이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관련 의혹들은 좀 뒤에 저희가 좀 차분히 좀 짚어보도록 하죠. 하여간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인상의 제약이 있어도 오늘 그 청문회는 어떻든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하에 이렇게 열리는 것인데 증인이 또 올지 말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에서의 큰 분위기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게 가족을 제외한 증인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11명의 면면을 보면 주요 핵심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은 일단 다 있는 것 같아요. 펀드 관련자도 있고 논문 관련된 책임 교수, 단국대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관련 의혹에 대한 관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웅동학원 관련자도 있고. 그래서 11명 모두 다 증인으로 참석을 한다면
뭐 한국당이 주장한 뭐 가족의 증언은 못 듣지만 그건 후보자를 통해서 이제 듣게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평가랄까 심판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증언자들이 참석할 책무가 없죠. 5일 전에 고지가 안 됐고 5일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이 증인으로 참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증인들이 사실 많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조국 후보자에게 많이 질문이 갈 것이고 조국 후보자가 검찰 수사 과정 내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면 혹시 이 청문회 분위기가 갑자기 중도에 뭐 파행이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까지도 좀 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한국당 의원들은 이제 간담회 때 이제 기자와는 달리 조국 후보자가 이제 모른다는 진술했을 경우 모른다는 답변이 무책임하다라는 어떤 정치적 공세 질책을 더 강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 기자간담회 때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모른다고 답변을 했던 부분도 그냥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모른다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법적 진술적 차원에서의 모른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제1 논문 저자로 딸이 논문에 등재되는 사실을 몰랐다. 단국대 교수의 전화번호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검찰 수사 결과에서 알았다로 밝혀지면 이건 결정탑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몰랐다가 그냥 그 많은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몰랐다도 있지만 조국 후보자의 몰랐다 같은 경우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체가 중요한 진술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뭐 일부분 몰랐다로 진술할 수는 있지만 그 몰랐다는 것을 아니다. 조국 후보자는 알았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한국당한테 있는 거죠. 그래요. 일단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예선전을 치렀다 하는데 오늘 또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송부 시한이 오늘까지잖아요. 네. 그러면 차수 변경을 해서 이렇게 밤새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여당은 그렇게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야권에서는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법사위 자체는 지금 야당 의원이 한 사람이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차수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새벽 2, 3시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이제 그 초반에 예를 들면 뭐 그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될 것이 좀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사실들이 너무 많고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하는 동양대 최상해 총장이 사실은 못 나오게 되는 게 굉장히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최 총장께서 진보학자인 진중권 씨를 교수로 쓸 정도의 사람인데 태극기 부대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증인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증인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조 후보자한테 우호적인 분들은 나올 공산이 크고요. 한두 명 정도 나올 공산이 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5일 전에 그 의결을 했으면 그 출석을 안 했을 때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증인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 상태인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당국대 장영표 교수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검찰 조사도 받았고 병리학회에다가 실제로 논문에 기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다 했다. 해가지고 논문이 지금 그 철회가 된 게 아니라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 점들은 확인된 게 사실은 이미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요. 저희들이 4개 4분할로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 국회 모습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앞이고요. 법사위원장 앞 복도죠. 그리고 청문회장 앞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쭉 나와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어떤 다른 뭐 방어책,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장 국민들에게 이제 큰 의구심을 줬던 게 이제 논문 문제였죠. 근데 이제 저는 당국대 교수가 오늘 청문회 증인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저께 병리학회에서 논문을 취소했는데 그 논문 취소 사유가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1 논문 저자로 등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발표를 보면 IRB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한국말로 풀어하면 그 논문이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지.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제1 저자의 등재가
적법했냐, 적법하지 않았냐에 대한 판단은 아니었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지금 대기실에 나왔는데요. 아마 여상규 법사위원장 사무실로 가서 잠깐 대화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좀 보시죠. 오늘 청문회 야당 청문위원들 몇몇 보면요, 일종의 그래서 율사 출신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당은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 청문위원 면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면면을 보면 어떻게 좀 아무래도 이제 법사위 자체가 그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출신이 한 5명 되니까 제가 듣기로는 5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무슨 호칭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무슨 검사실에 있는 것처럼 도상훈련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만큼 이제 날카롭게 질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기자간담회 때 기자들이 묻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은 이제 그 기자들도 그때 얘기했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통 7분 단위로 해가지고 질의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는 분도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윤선 장관이 국정농단 관련해 가지고 그 청문회를 받았을 때 이용주 의원이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들을 계속 추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것. 지금 아까 이제 논문 취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어제 병리학회에서 얘기한 건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윤리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장 교수가 소명한 내용을 보니까 전혀 그 나머지 사람들이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 등등의 이유였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조국 교수도 조국 후보자도 의아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논문에 그 철회된 것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조국 후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법한 것보다도 사실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청문 그 당사자로서 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후보자로서 굉장한 결격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이 청문위원들이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딱 거짓을 딱 떨어뜨려내는 이런 것들로 몰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저 과장님 여당 전략 이야기하다가 제가 조국 후보자가 화면에 나와서 저희도 잠깐 말씀을 끊었는데요. 계속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일단 당국대 교수님이 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기자간담회 때 증언한 것처럼 그게 사실인지 조국 후보자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자기는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딸이 논문 저자로 등재되는데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펀드 문제는 지금 언급하기에는 워낙 그 법적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드리겠으나 펀드에 투자한 건 인정을 한 거고요.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허용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그 펀드가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는 한국당의 수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이 사실인지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펀드가 불법적으로 운영됐을 때에 조국 후보가 어떻게 관여가 됐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방어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국당이 주의 주장한 것 중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역공세를 취하는 그런 이제 방어적 태도를 많이 이제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 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청문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일단 인사청문회법상에 좀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님이나 주광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를 검찰이 직접 고발한 고발인 자격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재척 사유에 청문위원과 청문 후보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재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직접 고발한 자고
알다시피 이분들의 고발에 의해서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적사유에 해당된다고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청문회 시작 전에 이 부분은 여야 간사 합의로 조금 합의를 할 수 이게 있는 이제 겁니까? 청문회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분들이 지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 자격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위원장이 전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예, 조국 후보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실로 지금 도착한 것 같습니다. 잠깐 두 분의 발언 내용이 있을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찍으시면 되지. 차 한잔 하는 걸 뭘 찍을 필요 있습니까? 예, 뭐 어떻든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서 송구합니다. 송구하고 제가 오늘 국민 대표 앞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 말씀드리고 진솔하게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제가 모르는 건 무엇이고 다 진솔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명을 해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걱정 안 하시겠군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예, 예, 예. 뭐 큰일을 많이 해보셔서 잘 하시겠지만은 뭐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언론이 아마 적극적으로 취재를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사실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워낙 언론 보도가 많아서 그렇죠. 네,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언론 보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엔 제가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밝히고자 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겠죠? 아유, 준비는 늘 저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게다가 또 시간이 옛날 일이라서 지난 금등기간 동안 확인하느라고 아주 바빴습니다. 제가 직접 관련된 알고 있는 거라면 제 금방 확인되는데 이게 다 오래전 거에다가 저희 가족 이런 일이라서 아주 그걸 확인하는 작업만도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후보자님이든 야든 오늘 증인 출석이든 부진할 것 같아가지고 예. 증인을 통한 입증은 좀 쌍방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예. 저도 아시다시피 저나 의원님들이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라서 저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수사는 수사로 진행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알 수도 없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좀 찍고 10시에 가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잠시 후 10시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약 30분 전이죠. 9시 30분에 한국당 소속인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한 5분 동안 담소를 나눴는데요. 네, 많은 의혹을 받고 있어 송구하다. 진솔하게 아는 것 모르는 것 소상하게 말하겠다라고 조국 후보자가 먼저 입을 열었고요. 그 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가족들 걱정 안 하게 해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직접 관련된 일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다 보니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소상히 다 밝히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 의원님, 글쎄 청문회 앞두고 해당 상임위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실에 들러서 잠깐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 이거 자주 했던 관행입니까? 아니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청문회 하기 전에 이제 그 위원장한테 가서 인사를 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그게 저렇게 생중계되는 일이 사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예.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청문위원 제척사유 문제는 이제 인사청문회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국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라고 하면 그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가 적격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제척사유 논란을 벌이는 거는 억제가 될 공산이 큰데다가 예. 아마 지금 법사위원장 자체가 지금 그 야당 여상규 위원장이어가지고 그건 잘 통하지가 않을 것 같고 지금 질의 순서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제일 그 귀추가 주목되는 게 네. 주목되는 게 세 번째에 금태섭 금태섭 의원이 의원이네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이 질의에서 저는 오늘 청문회 향방이 갈린다고 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금태섭 의원은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아주 소신껏 자기가 봤을 때 위법한 건 위법한 거. 예. 또 이거는 방어가 될 만한 것은 진짜 방어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다른 의원들 같이 진영적 논리를 가지고 막 공격하거나 방어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자유한국당은 계속 공격을 할 거고 민주당은 방어를 할 텐데 큰 분위기에 이 획을 가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째 금태섭 의원의 질의가 오늘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면은 금태섭 의원이 약간 이런 의혹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검찰 개혁 뭐 이런 능력적인 면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또 접할 수도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그동안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혹 관련해서 피해서 질의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그 김태섭 의원 질의가 좀 주목이 돼요. 예. 무소속 박지원 의원도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제가 한두 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이 오늘 불참하고요. 최이배 의원은 이제 개인 자격 참석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 부분에 우리 관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조국 후보의 이제 도덕적 검증, 이제 뉴스가 크게 보도됐던 것들 위주로 해서 아마 송국 검증은 송국 검증대로,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미 언론에 발표한 것처럼 한국당이 이제 실수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들은 또 오히려 또 한국당의 실수를 또 같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제 중간자적 입장의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저도 예. 금태섭 의원이나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그 도덕적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의견을 강하게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금태섭 의원은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법안이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이제 당의 입장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국 후보자와 제가 볼 때는 아주 유일하게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날선 의견 교환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뭐 사실 지난 2일 날 청문회 한 차례 무산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열면서 조국 후보자가 한 차례 자기를 둘러싼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또 의혹이 좀 소명이 됐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직 안 됐다 혹은 더 의혹을 키웠다 뭐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자 간담회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의혹들 앞서 좀 초반에 좀 언급해 주셨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그 의혹 이 부분에 있어 지금 굉장히 많은 진실 공방으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좀 공격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좀 여론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그 기자간담회 이후에 잠깐 그 뭐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조사 나온 거를 보면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고 찬성 의견은 줄어들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최상의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예. 이미 참고인 진술도 받았지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검찰이 학교에 압수수색을 할 때 그 받았던 표창장을 가져왔는데 이것이 내가 그 발행한 총장 명의의 표창장도 아니었고 1년 변호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더해가지고 그 지금 피의자 혐의를 맡고 있는
그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전화가 와서 이거 전결 사항으로 처리한 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증거 인멸 시도를 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최상해 총장이 오늘 새벽에 얘기한 거 연합뉴스하고 통화를 한 건데 거기에서는 조국 후보자하고 직접 통화했다. 그러니까 정경심 그 교수가 조국 후보자를 바꿔줬다. 그래가지고 직접 통화했는데 거짓말을 종용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어 영재교육원장 전결로 처리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오늘 조국 후보자는 아침에 통화한 것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어떻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해 가지고 필요했던 총장 명의의 그 표창장이라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게 발행됐다라는 의혹이 하나 발생했고 그것 과정 속에서 정경심 후보 그 부인이 뭔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 가지고 후보자까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죠. 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에 저는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한국당이 아마 이 표창장 문제는 오늘 언급을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 총장의 언론 플레이로 충분히 정치적 득을 받습니다. 그리고 최 총장이 어제 하루 종일 당신의 기억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을 전개해서 나는 상을 준 적이 없다. 당신이 모른 건지 실제로 적법하게 상이 나간 건지에 대한 구분을 명료하게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뒤늦게 담당 교수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양대 표창장 건은 그 상장이 진짜냐 가짜냐가 제일 중요한 시발점입니다. 이 상이 만약에 가짜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까 연합뉴스에서도 보도가 나왔으나 그 상을 직접 상신했다는 그 교수의 증언이 사실이고 총장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당국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표창장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의 입장이 다 맞는 거로 바뀌는 것이죠. 진실 그대로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위증죄를 강요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표창장이 가짜면 당연히 다 물증을 훼손하기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공방은 그 상이 진짜냐 가짜냐, 총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이 나간 것이냐, 총장 주장대로 실제로 위조된 상이 발급이 된 것이냐, 이 진위 공방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어제 하루 동안 됐기 때문에 그 상이 진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열성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보자 측에서도 이 부분에서 명료하게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오늘 나오기 때문에 표창장의 진위 여부는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저거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시작하면서 그 최상해 총장하고 소위 그 익명으로 얘기했다는 A 교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결로 처리할 수도 있었다라고 그 교수를 청문회장에 앉히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청문회라는 게요. 왜 이제 일반 회의나 무슨 기자회견하고 기자간담회가 다른 게 후보자 본인은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들은 위증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자신이 있으면 최 총장도 나오시라고 얘기하고 그 A 교수 딱 나오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럼 바로 확인됩니다. 그거는. 일단 뭐 최상해 총장은 일단 증인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결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최상해 총장은 나올 거거든요. 그 A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 당당히 얘기했으면 청문회장이 만약에 의결한다 그럼 나와야죠. 그러면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아니, 아까 그 부분,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부분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최 총장이 조금 확실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와 또 조국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 이건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관계자로 해야 됩니까? 뭐 유시민 이사장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유시민, 전화를 굳이 할 필요가 조국 있었을까? 후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걸 전제로 했을 경우 말입니다. 위조됐다면 다 범죄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는데 총장이 기억을 잘못하여 불법으로 나간 것처럼 계속 언론에 말씀하고 계셨으니 아니 진상을 밝혀서 그 당시에 학교 당국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을 위증죄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진실이 아닌 것을 허위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증죄에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창장이
진짜냐 가짜냐가 이 이후에 전화한 행위에 대한 위법 행위 여부도 판가름을 내는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렇게 전화를 한 통 건 것이 이렇게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것은 당사자들도 다 알고 알았을 있었겠죠.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화를 한 그래서 것에 저는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이 최 총장께서 아시다시피 종교 단체의 대표로서 이미 오래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정치적 성명을 내셨던 분입니다.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분한테 검찰에 가서 위증을 해달라고 전화로 청탁을 했을까?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이나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파악은 이 또한 검찰에서 다 최 총장이 진술하고 나왔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이제 밝혀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표창의 진위 여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사실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둘러싸고 저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해 총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시민 장관이 평소에 하는 것처럼 최상해 총장 말을 공박하기 어려우면 최상해 총장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을 공박하라는 방식으로 뭐 태극기 부대라고 낙인을 찍고 이미 반대를 했다고 낙인을 찍는데 문제는 최상해 총장이 얘기한 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거의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그리고 장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당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관은 어저께 예결위에 나와가지고 마치 모든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법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거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팀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한테 지휘를 할 수 있었고 해방 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딱 한 번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해라 해가지고 딱 한 번 그 수사지휘권이 행사돼가지고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물러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근데 오늘 또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 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내라는 뭐 수준이다. 검찰의 내라는 뭐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수사를 해라.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청와대 관계자라는 사람이 검찰이 왜 내란을 해요? 고소고발됐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는 게 확인이 됐고 이미 3명의 혐의자들은 도피를 했고 심지어는 정경진 교수도 그게 증거인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 공용 컴퓨터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인멸을 하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럼 반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다는 욕을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청와대 관계자가 내라는 것 수준이다? 저는 정말 이번에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될지 민주당이 잘 사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이 끝나고 나면 조국 후보자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큰 상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이 총리가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시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 거기에 있어서 이제 국회의 권한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침해 이런 부분은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녁 때는 또 총리가 그래서 한 발 물러섰죠.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임목 그 고검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섰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조국 후보자는 언제든지 자기 SNS에다 글을 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임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겁니다. 그것도 바깥에다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저는 저런 식으로 총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할 권한이 있나요? 없어요. 총리는 법무부 장관, 내각을 통괄하는 사람이니까 법무부 장관한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왈부왈부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검찰총장이나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장집 교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장집 교수가 정말 한국 진보 정치학계의 대원로고 큰 영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저런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 벌어지고 있는
초헌법적 권력 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도 무너지고 민주당이 청문을 해야 될 사람들이 후보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어주고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불만을 얘기하고 오죽하면은 최장직 교수가 이 초헌법적 권력 행사라는 말을 썼겠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예, 됩니다. 관장님 반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검찰과 여권, 청와대 불협화음 그 부분을 뒷부분에 좀 언급을 총리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총리가 수사에 대해서 지적했던 건 명료하게 아닙니다. 문구를 보면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검사가 일단 개인의 의견을 검찰 게시판에 냈죠. 검사들이 이 검찰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을 때마다 반대하는 의견을 검찰청 게시판에 내면서 언론 플레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해왔던 것이 이제 과거의 관례입니다. 검사는 수사로 이야기해야죠. 윤석열 총장의 검사로서의 존경받는 정신 또한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그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검사분의 글이 저는 윤 총장에게 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검찰이 정치적 개입을 한다는 의혹을 받게끔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도 검찰을 보고 모든 수사를 다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렇게 검찰의 전격적인 청문회 이전의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조국 청문회장에 정치적으로 뛰어들었다는 논란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무적 판단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압수수색을 해라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할 경우 어떤 정무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를 소관 장관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어저께 저는 국회에서 의견을 피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의 모든 수사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겠다는 거와는 명백하게 결이 다른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일단 검찰은 지금 가장 강력한 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도 관련 기관자도 모든 의혹자도 입증할 수 없는 모든 관련 자료를 검찰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일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법과 증거로 검찰의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예. 국민들이 그것을 부신할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전까지 검사들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서 계속 검찰 스스로 정쟁에 휘말린다는 이미지를 주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정태근 의원께서 그 청와대 관계자 연합뉴스 인터뷰한 내용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제목에 보면 검찰 수사가 내라는 뭐의 수준이다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저희들이 좀 청와대 관계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 관계자가 했네요. 검찰의 수사가 내라는 뭐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청와대 관계자 워딩은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 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라는 뭐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 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정정해서 정확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잠시 후 6분여 지나면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과 방패의 대결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뭐 의혹들도 많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이 동양대 총장 의혹 했고요. 다른 부분 관련해서 쟁점이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장님? 아무래도 이제 국민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제 딸의 진학 과정 그리고 이제 장학금 지급 문제 이렇게 됩니다. 장학금 지급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크게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요. 그 빚 갚음을 이후에 하겠다라는 다짐까지 했습니다. 뭐 국민들이 그 반성을 얼마나 깊게 인정할지는 이제 국민의 몫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어저께 병리학회도 딸이 제1논문 저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진상을 밝힌 건 아닙니다. 예컨대 조 후보자가 밝힌 것처럼 뭐 사전에 당국대 교수에게 부탁을 해서 딸이 그 인턴십을 거치게 됐는지 제1논문 저자가 되게 해달라고 별도의 청탁이 있었는지 이제 일단 당국대 교수가 사전에 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청문회에서 진위 여부가 나오느냐가 일단 국민들의 정서상 가장 크게 작용했던 소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펀드와 관련해서도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너무 이제 세밀하기 때문에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실제로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타인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면서
아주 격한 논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는 조국 후보자가 무려 52번이나 52번이나 모른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 모른다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위법한 내용이 확인되는 것과 관련해서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기자간담회 이후에 크게 그 위법한 사항으로 확인되어 가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해 가지고 적법성 여부가 있고 두 번째가 검찰의 현고인 조사도 갔는데 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소위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인턴 직명원이 발행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행했다는 것, 조국 후보 부인 친구가 발행을 했다는 것. 세 번째로 이제 해외 봉사 관련해서 국제협력단에서는 실제 봉사 내용과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딸의 입학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그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고 당국대 당국대 논문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야권에서는 그런 문제를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논문은 취소됐고 실제로 이것이 장 교수의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소위 인턴을 한 것과 품앗이를 한 것이 아니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사실은 장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건데 제가 보기에 장 교수님은 안 나올 공산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당연히 화면을 이제 뭐 보실까요? 예. 웅동학원 문제나 사모펀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예, 것입니다. 정 의원님,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보시는데요. 예, 글쎄요, 한 2분 후에 있으면 청문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 어떨까요? 네, 참 저는 그 측면은 대단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족이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청문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전에 쭉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청문회가 있으니까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본인이 한 얘기하고 본인의 행동은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관장님, 그러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돌아오시면 오늘 귀국하시는데 글쎄요, 청문회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임명 시점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일단 임명 여부부터 저희가 이제 예측이 임명을 강행할 거라는 이제 예측을 자꾸 강하게 하니까 건너뛰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일단 오늘 청문회 청와대 공식 입장은 일단 오늘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고 네. 그리고 또 청문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서 조국 후보에 제기된 의혹이 맞는지, 예. 조국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을 조국 후보가 잘 국민들에게 소명을 했는지까지 종합 평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오늘 6일이 그 마지막 시한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오늘 여야가 합의한 끝에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요. 조 후보자 법사위 인사청문회장에 도착해서 이제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잠시 후 법사위원장이 이제 시작을 선언을 하면 조국 후보자가 이제 뭐 선서를 낭독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좀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청문회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 놓고 여야 간에 사활을 건 한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여일 동안 각종 의혹들이 언론과 야당 쪽에서 제기됐는데 그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할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통령이 오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데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임명 여부 놓고 고심을 할 거다. 이런 예상을 저희들이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아까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청문위원들 몇 명도 좀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청문회장에 갔을 때 물론 준비 기간이 많다면 많았고요. 또 적다면 적었을 이번 청문회 같은데 물론 지난번에 한국당의 반박 간담회 통해서 그때 나왔던 분들이 다시 청문위원 나오기도 합니다만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 후보자한테 제출을 해야지 이게 정확한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명확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봐서는 그 기자간담회 때 그렇게 해명하듯이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확인된 자료도 많이 있고 지금 조국 후보자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만 맞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공익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 지금 거의 매일 한 건씩 새로운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가 들어가는 과정들이 그 야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저 청문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 쪽이 어디냐면 검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태도를 보고 지금 이제 주말에도 수사를 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피의자는 나머지 참고인 조성이 다 끝나서 부인에 대한 조사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오늘 검찰은 아니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그 청문위원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적어도 명료하게 조국 후보자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중대하게 이제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장님, 일단 청문회가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는 있는 것 같고요. 조 후보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검찰도 부담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 예상은 생각보다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예. 그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입증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또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 기록이랄까, 금융 거래 기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예.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저는 저 개인적인 판단에도 쉽게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한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조국 후보자 한국당 측 이제 그 청문위원들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측 청문위원들 쭉 돌면서 한 번씩 다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의원들 다 착석을 한 것 같고요. 잠시 후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정님께서 여론조사 결과 잠깐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간담회 이후에 사실은 뭐 찬성 여론이 조금 높았었는데 또 다시 요즘 빠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높았던 건 아니고 찬성 여론이 조금 올라갔죠. 그걸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예, 예. 이제 오늘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올라갔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떨어졌고 이런 양상으로 성원이 나타나고 되었으므로 예. 제371회 국회 자, 정기회 지금 여상규 제4차 국제사법위원장이 국제사법위원회를 청문회 시작을 개회하겠습니다.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후보자의 증인 선서가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청문회 시작될 것 같습니다.